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지금 요새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구역에 미친 X. 뭐라고 하나요? 미친 X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 구역에 미친 성별을 X. 가리지 않고 그냥 X. 네. 어떤 근데 내용으로 우리가 리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남자와 공황 장애가 걸린 여자의 뭐 사랑 얘긴가 해서 봤었는데 저도 지금 로맨스물인 줄 알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로맨스, 코미디 그리고 또 저희가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변호사로서 법적으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은근히 쟁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오늘 장면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민경이죠? 네, 그렇죠. 뒤에서 휘어가 지금 아닌가? 피오가 아닌 것 휘어가 같은데? 네. 아, 이거 그거구나. 바바리맨 실제로 저런 상황에 맞닥뜨리 어머 보게 되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중학교 때 놀랄 것 같아요, 어릴 때. 처음엔 놀랐는데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죄명이 있었는데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고 네. 형법 제245조에서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게 생각보다 형량이 셉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맞아요. 규율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규정에서 보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뭐 단순히 불쾌감을 주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네. 규율을 하고 아니면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네.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냥 실무상으로는 사실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거의 다 더 센 형법, 즉 형법 공연음란죄로 입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음란죄까지는 처벌하기 어려운 좀 하지만- 단순 약간 노출. 네, 하지만 그냥 두기에는 약간 이건 부적절한 정도의 케이스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창원의 20대 남성이 뭐 여성의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를 해가지고 네. 경범죄 처벌법으로 실제로 처벌을 당한 사례가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부산 티팬티남 사건도 어, 굉장히 유명했죠. 생각해보면 어떤 남자가 공원에서 네. 우통을 벗고 막 조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고 입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럼 오히려 바로? 알몸을 다 상체를 노출한 것보다는 노출을 덜한 건데 덜할 왠지 건데. 모르게 보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 정도는 근데 경범죄 처벌법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하의를 완전히 다 벗고 아니면 곰돌이 푸처럼 상의는 다 입었는데 하의는 싹 탈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공연음란죄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부녀의 중에 한 명. 데이트 폭력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간녀가 폭행을 당한 그렇죠. 상황으로 지금 몰린 거죠. 예. 극 중에 민경의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던 내용이 나와요. 모르고 만나면 그거는 이제 불법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상간소송에서는 몰랐다고 주장을 많이 하죠. 나는 그냥 이 뭐 누가 써놓은 거를 그냥 옮긴 것 뿐인데 처벌을 혹시 받을 수가 있나요? 완전 처벌을 받게 되죠. 완전. 네. 이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허위 사실뿐만이 아니라 허위가 아닌 뭐 사실 혹은 진위불명의 사실이라도 올리면 명예가 훼손이 되기만 하면 공연히 그러면 처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 5년 이하, 사실 적시의 경우에 2년 이하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규정이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따로 돼서 네.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사실을 올리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생각보다 형량이 굉장히 높네요. 네. 뭐 3년 이하의 징역,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조항인데 최근에 막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해서 막 SNS에 막 글도 많이 올라오고 사적인 복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막 사진도 막 이렇게 올리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까요? 아마도 이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가 되면서 네. 오히려 사람들이 사적으로 복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형사처벌 나쁜 놈인데 혹은 나쁜 아닌데 네. 형사처벌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사적으로 그냥 신상을 까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사실은 본인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실 아무리 억울하고 정말 나쁜 사람의 만행을 폭로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면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은
벌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도 전과자. 전과자죠. 근데 좀 이건 좀 약간 좀 안타깝긴 해요. 뭐 예전에는 간통죄로 해서 감옥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었는데 요즘 뭐 끽해봤자 뭐 주거침입죄 정도로 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좀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고려는 되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사적으로 복수를 하고 그냥 전과자가 되더라도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버리는 분위기가 있는 건데 그냥 바람을 안 피워야죠. 그게 정답이네요. 그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네요. 이제 휘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민경의 과거를. 잘 만들었죠? 제법 네. 비슷하게 만들었네요. 네.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보면 이 맡고 있는 사람이 민경이에요. 이걸 보고 지금 휘호의 분노가 그 가해자 어머니죠. 그렇죠. 네.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뭐라고? 이사 간다고 거기를 못 찾아. 집을 그 전 남친을 피해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이 집까지 알아내서 온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어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이 배우분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것 진짜 같아요. 잘하신다. 진짜. 아까 그 표독스러운 표정에서 갑자기 그렇죠. 불쌍한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합의에 다들 이렇게 목을 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실 형사 사건에서 양형에 참작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 표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다들 원하고 있죠.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 합의를 종용하고 혹은 연락처도 모르고 집 주소도 알리지 않고 싶은데 거기를 찾아가고 이게 심해지면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지금 그런 사례죠. 극 중에서 민경이 이사를 갔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이 아줌마가 또 알아내서 쫓아온단 말이에요. 쫓아와서 계속 합의를 해달라. 합의 안 해주면 나중에 또 내용을 보면 뭐 며느리로 차라리 삼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고 의뢰인들에게 혹은 피해자분을 대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사적으로 따로 연락을 하지 마라.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라도 수사기관이나 혹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처를 동의를 받아서 받기 전까지는 절대 연락하지 마라.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가해자의 가족들 아내 혹은 어머니가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계속 직장에도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용서해달라고 누군가 생각하기엔 동정심에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분 나빠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2차 가해로 오히려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탄원서를 막 내면 그거 다 거기 사건 기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했던 사건 중에는 판결문에 아예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자꾸 찾아와서 합의를 종용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이렇게 기재가 된 판결문 문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양형에만 참작이 된다면 불행 중에 다행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형사 고소를 한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이 정도면 거의 협박이거든요. 그러면 특가법에서 말하는 보복 협박, 보복 범죄로 처벌이 돼가지고 가중처벌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의 구속됩니다. 어쨌든 합의를 해달라고 뭐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 찾아오지 말라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찾아가서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거는 별도의 범죄로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그 범죄가 훨씬 큰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휘호가 여장을 한 남자 경찰관이랑 이제 팔짱을 끼고 걸어가다가 그 민경한테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친구인 줄 알고 오해를 했는데 이제 계속 여자친구 아니라고 하니까 뭐 관심 없다고 하더니 그럼 됐어 하고 가면서 씩 웃잖아요. 그때 엄청 설렜어요. 그렇죠. 약간 심쿵 포인트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회인데 이 부분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거 계속 봐야겠네.